그러니까요, 2012년 대선은 지금 요약해서 한번 정리해 보자면 한 손에는 댓글, 한 손에는 NLL 색깔론 이걸로 치루어진 공작 대선이었던 겁니다. 네, 지금 믿지는 않았죠. 저의 심정은 예. 아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예.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김무성 의원이나 이런 분들 그다음에 권영세 전 상황실장 주중대사 예. 하셨죠. 이분들은 이제 그 당해야 될 조사를 당해야 하고 예. 그리고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정원 댓글 관련한 조사가 계속 진행될 때, 왜 NLL 관련해서는 예. 이게 뭔가가 안 나오지? 이렇게 혼자 생각했었어요. 근데 드디어 올 것이 왔고 밝힐 걸 밝혀야만 합니다. 조대인 변호사님. 일단 뭐 그 지난 대선 기자처럼 브리핑해 보세요. 네, 아니, 너무 무거운 책임감을 주셔서 다 아시다시피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데 뭐. 북방한계선 관련해서 그 당시에 이제 NLL 관련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상회담 할 때 예. NLL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라는 이 부분을 선거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김무성 의원이 당시 김무성 의원이 선대 본부장이 이 부분을 선거 유세 때 활용을 했었죠. 그래서 예. 그 관련된 출처가 어디냐, 이거를 국정원이 알려줬느냐에 관련된 이렇게 이야기들이 분분했었는데, 당시에 또 김무성 의원은 본인이 이거를 뭐 어디서 받은 게 아니라 언론에서 돌고 있는 찌라시를 짜집기 한 거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뭐 정보 근원에 대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대는 거 아닌가라는 또 의혹까지도 사기도 했었던 사건입니다. 예, 지금 CG가 나오는데요. 2012년 12월 14일 부산 유세연설 중 국민 여러분, 다음에 제가 드릴 말씀은 전 국민이 현재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가서 한 굴욕적 발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대한민국 최초로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바이 찌라시. 네. 그렇죠? 찌라시의 내용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수습할 때 찌라시라고 그랬죠, 나중에. 예. 근데 이제 저는 저거 발표할 때 좀 이렇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발표할 때 확신에 찬 모습을 하면 확실한 소스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김무성 대표가 뭘 보고 읽는데 그 읽는 게 너무 확신에 찬 모습으로 했다는 걸 봤을 때 뭔가 확실한 정보 소스원의 근거에서 저거를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걸로 보니까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죠? 이 관련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의심은 사고 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국정원 그 자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소스들이 흘러 들어간 정황들이 지금 밝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료가 나와서 이제 순차적으로 검찰한테 확인을 해보라라고 지금 전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왜 이 정도로 싱크로율이 이렇게 확실한 그 워딩이 나왔는지에 관련된 의문들, 자료들이 지금 국정원 내부 검사에서 지금 나왔다는 걸로 보이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찰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안타깝고 좀 소위 말하면 화가 나는 게, 김무성 대표가 그 당시에 그렇게 변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워딩이 비슷할 수 있는데 검찰이 무혐의 했다는 것 자체, 이 출처를 안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검찰이 수사를 한 거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게 1라운드인데 네. 그리고 상황 계속 진전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1라운드의 결과는 뭐였냐? 이게 일종의 색깔론이잖아요. 이 그렇죠. 색깔론이 불법적 색깔론이 통해서 예. 2012년 말에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게 됩니다. 그랬죠. 그리고 2라운드가 시작되는 건 2013년 6월인데요. 예. 이때 뜬금없이 국정원장이 NLL 대화록을 공개하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예, 누구였었죠, 국정원장이? 남재준 원장입니다. 남재준 원장은 참여정부 시절에 육군 참모. 육군 참모총장으로 예. 당시 비리 사건으로 내사를 받다가 무혐의, 오히려 그 내사를 하고 조사를 하던 최강욱 군 검찰이 오히려 옷을 벗는 그 이상한 사건이 있었죠. 예, 그것도 한번 좀 조사를 해봐야 돼요. 예, 어떻게 있었습니다. 됐었던 건지. 예, 그래서 그러면 왜 남재준 국정원장은 그때 NLL 대화록을 다시 끌고 나왔을까? 왜 끌고 나왔어요? 그때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국정원이 초미의 전국에 핵이 됐던 상황입니다. 아하. 예, 그리고 이제 그때 보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예. NLL 사건은 뭐 국정원과 어디가 시나리오를 짠 거다. 새누리당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이게 막 논란이 붙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 이제 새정치연합이죠. 그때 예. 이제 문재인 의원께서 그러면 NLL 대화록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국가 그 기록원에 있는 기록을 보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되고요. 예. 국회에서 표결까지 해서 3분의 3분의 2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해서 예. NLL 대화록을 열어보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막상 기록원에 가보니까 이 대화록 원본이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그래서 이때 원본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도 예. 뒷얘기가 무성했습니다. 예. 김무성 의원하고 무성하게 연결된 거예요? 네. 그 말이 무성했는데 네. 그 이유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국정원과 검찰과 새누리당이 한 몸으로 움직인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국정원과 검찰과 새누리당. 여당이? 그때, 예, 아. 여당, 정부 여당이 하나로 움직인다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당시 제가 이제 표결에도 참여를 했는데 그땐 현역이었으니까 아, 그렇죠. 국회의원 된지 이제 몇 개월 안 됐어요. 네, 그때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거 만약에 우리가 결의를 했는데 원본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런 공작은 안 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표결에 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심이 있어서 저는 그 원본이 왜 거기에 없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개인적으로. 대화록 그래서 국회에서 이게 좀 시간이 지난 거니까 기억을 환기시키면 자, 이게 자꾸만 논란이 되니 국가기록원에 가서 대통령 기록물을 보자. 들여다보자. 근데 그 대통령 기록물을 보려면 법원에서 부장판사 이상이 고등법원. 예, 고등법원 그러니까 부장판사 예. 이상이 열어라 하든지 예. 아니면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든지 예. 해야 이제 국가기록원에 대통령 기록물을 볼 수 있는 지정 기록물을요? 예, 그래서 그 지정 기록물을 볼 수 있게 된겼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아하. 찬성했습니다. 예. 예, 그 표결이 7월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여다봤더니 가서 찾았는데 원본이 없는 겁니다. 오호. 그런데요, 그 이후로 이 NLL 논란이 뭘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기억나시죠? 사초 실종. 그래서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누가 없앴냐 이거를. 네. 그래서 이게 엉뚱하게 어디서 발견됐냐? 초본이 예. 그 최종본이 아닌 초본이 봉화 이지원 아하. 시스템에서 발견됐다. 예. 네, 이렇게 해서 봉화 이지원 시스템에 있었는데 국가 기록물로 넘길 때 지웠다. 그래갖고 엉뚱하게 백종천 안보실장하고 예. 조명균 지금 통일부 장관이죠. 그때는 예. 안보 비서관이었어요. 예. 그 두 분이 기소를 당하게 됩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삭제했다. 오호. 네, 그래갖고 이 논란이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지다가 법원에서 최종본이 아닌 그 초본은 예.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 이전에 있어도 된다. 네, 그래서 그거 이제 삭제했더라도 예.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 무죄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러면은 그 국가기록원에 있는 그걸 누가 없앴는지 그거는 가려져 버렸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궁금했던 건 그 원본이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이런 겁니다. 근데 원본이 하나는 국정원에 있고 예. 하나는 이제 대통령 기록관에 있어야 하는데 없었거든요. 오호. 그래서 이것도 밝혀야 될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원본이 없어지면서 동시에 이지원에 있으니까 너네가 갖고 있으면서 원본을 안 넘긴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완전히 전환이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때도 살짝 거짓이 거기 개입되는데요. 봉화 이지원도 되돌려줘서 국가기록원에 있었던 상태입니다. 핵심이 원본이 어디 있느냐에서 이제 초본을 왜 지웠니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초본을 지웠는지 안 지웠는지도 모르지만 초점을 초본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실제로 확인을 해야 될 원본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사람들한테 기억을 이제 혼동시키는 거죠. 그런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아주 이게 아주 단순하면서 고난도의 공작이에요. 아, 교묘하죠. 네. 교묘하단 말이에요. 이지원엔 초본이 있어? 근데 국가기록원에는 원본이 없어? 그럼 당신들이 안 넘긴 거 아니야? 라고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안 넘겼나? 예, 그때도 넘기고 났는데 누군가가 이것을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그렇죠. 초본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도 예. 이게 누군가의 공작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의원들이 뒤에서 예. 걱정을 막 하면서 표결에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혼란이 왔어요. 도대체 이게 뭐 초본이 뭔지 원본이 뭔지 하면서 막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프레임을 만들어버렸던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작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본이 없어진 것도 이상하지만 예. 없는 것도 이상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예. 당시 안행위를 했던 몇몇 의원들이
정말 충격을 받았고요. 하여튼 원본이 없어서. 네. 오호. 그리고 동시에 또 봉화 이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네. 또 막 대통령 기록물 논란을 이명박 그거 정부 대통령 초기에 기록을 막 빼돌려 난리 떼는 났잖아요. 그것도 그 사전에 이명박 대통령 측에 양해를 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초본과 복사본들 일부 몇 가지 필요한 걸 가져간다고. 그런데 그거 깡그리 그런 사전 약속은 무시하고 막 대통령 기록물을 뒤로 빼돌렸다. 그래서 난리가 됐던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다시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을 했어요. 봉화 이지원 프로그램도. 전체 다. 네. 그런데 그 안에 초본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복잡한 얘기를 가지고 누군가가 예. 정교하게 짠 게 아닌가. 원본을 없앤 세력이 누군지 그것도 이제는 수사를 해야 저는 되겠네.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 원본은 있어야 하고 예. 원본이 없어졌다면 혹은 가지 않았다면 그것도 밝혀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국정원에서 공개한 건 그럼 뭐였었던 거예요? 원본의 복사본인가요? 예, 국정원이 한부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아, 국정원이 한부를. 네. 아, 그럼 국정원과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국정원과 검찰과 여당이 뭔가 한 묶음으로 움직였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네, 그런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국정원 조사를 보니까 김무성, 그다음 정문원, 권영세도 또 등장을 해요. 등장인물이 많아요. 이런 영화는 히트를 못 치는데 원래.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면밀하게 좀 엮여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의 당시에서 핵심 주축이었었고요. 그리고 예. 이런 부분들 뭐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선대 본부장이었고, 그다음에 권영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황실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워딩이 똑같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모종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받는 부분이고,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그 당시에 국정감사에 나와서 얘기했던 부분들도 뭐 예를 들면 그 권영세 그 상황실장하고 얘기를 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원세훈 국정원장이 재직한 지 한 4년쯤 됐을 때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뭐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뭘 확인하기 위해 얘기를 했다고 했던 그 뒤에 또 뭔가 관련된 사실이 또 터지고 이런 걸로 봤을 때 뭐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뭔가 조금 끈이 있지 않나라는 의심은 좀 하게 됩니다. 지금 국정원도 이 국정원에서 공식적으로 여당에게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인가요? 한나라당인가요? 당시에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흘러갔을 것이다라고 하는 혐의를 갖고 검찰에 조사를 해봐라. 그 당시에 김무성 본부장은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아니었었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른바 2012년에 공천 배제 대상이었었죠. 네.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 재보궐선거로 등장을 했고. 네. 어허. 그러니까요, 2012년 대선은 지금 요약해서 한번 정리해 보자면 한 손에는 댓글, 한 손에는 NLL 색깔론 이걸로 치루어진 공작 대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음해성 정보를 갖고 또 그 외곽을 장식을 하고 있었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이게 수사가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담당자들을 부르겠죠. 그 당시에 뭐 당연히 1순위는 뭐 남재준 국정원장이 그 당시에 국정원장이었기 예. 때문에 남재준 원장한테 사실상 다 물어봐야 될 부분이 많을 거고요. 그다음 김무성, 그다음에 이제 김무성 대표, 권영세, 네, 그렇죠. 정문원. 그렇죠. 아까 그 논란됐던 사람들 관계자들은 다 불러야 되겠죠. 이제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검찰이. 그 당시에는 김무성 대표한테는 그걸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이걸 어디서 얻었길래 이렇게 말이 똑같은 부분인지를 물어봐야 됐을 텐데 이제는 불러서 물어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2013년 11월 검찰 조사 후 귀가하는 중에 김무성 그때 당시 전 대표인가요? 개인적으로 대화록 본 적은 없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러면요, 이게 사건이 커집니다. 그럼 누구한테서 받았습니까? 그 발췌본 보고했는데 발췌본 보고한 사람 누굽니까? 그래서 조직이 그 고구마 순 줄기 캐듯이 줄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자기가 화끈하게 국정원에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일 다 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바로 요 대목 때문에 검찰이 그때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많이 받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 김무성 의원만 제대로 조사를 해도
지금 말씀하신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발제본을 보고한 게 누구냐. 이렇게 쭉 쫓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나오고 이건 금방 진실을 밝힐 수 있었는데 미궁에 빠뜨린 당사자가 당시 검찰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김무성 대표 얘기하니까 찌라시 형태로 대화록 문건이 들어왔다. 그 내용이 정문원 의원이 얘기한 것과 각종 언론 및 블로그 등에 나와 있는 발표 등과 내용이 같아 대화록 일부라 판단하고 연설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해요, 기자가. 정보지를 근거로 대선 유세를 했다는 뜻인가? 정보지라고 하는 것은 말은 정보지만 찌라시라고. 속칭. 찌라시를 보고 지금 대선 유세를 한 겁니까?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Yes. 그래서 그때 별명이 찌라시. 대선 전국을 완전 농락한 또 하나의 최순실 사건 버금갈 정도로 국정농단 사건이었거든요. 이건 대선농단이에요. 대선농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선농단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한 공작 정치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심각한 사안 아닌가요? 심각하고요. 이게 제가 아까 잠시 표현했습니다만 한쪽에는 댓글 작업을 해서 그렇죠. 예, 여론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바닥에선 댓글 작업. 예. 그다음에 공중전은 NLL. 아하.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신북풍입니다. 예, 이것도 근데 신북풍도 역대 어느 북풍보다 큰데요, 이 정도면? 네, 클 뿐만 아니고 공작적인 성격이 더 짙죠. 더.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여했을 테고 저는 기획팀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지금 추정해 본 건데. 예, 저는 이 기획팀은 그냥 실무자 몇 명이 기획을 초기한 게 아니고 오랫동안 공작에 능했던 정말 선수들의 공작이었다고 봅니다.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냐면 이 NLL 대화록이 유출되는 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 정문원 의원이 간을 봅니다. 아하. 이게 국감 때 간을 본 거예요. 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14대 북한에 가서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맞아요. 오늘 국감 때입니다. 때. 그게 간 그때 본 정문원 거고요. 의원이 다시 국회에 들어온 거죠. 네, 19대 때. 네. 그렇게 간을 본 다음 이거를 숙성시키고 이 숙성이라 하면 공작적으로 더 가공을 해서 이게 이제 김무성 누가 발언을 할지 역할 분담까지도 그렇죠. 짜놓고 그래서 어느 저는 상황에서 할지. 네, 그래서 그것도 보통 이런 거 할 때는 흘리잖아요, 밑에서. 그렇죠. 그게 아니라 선대 본부장이 직접 유세해서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 유세해서 던지게 되는 상황도 보면 그 2012년 대선 때 대선판이 몇 번 출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있었던 그 시점 네. 바로 직전이죠. 예, 이게. 그리고 토론회 할 때마다 이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고 있던 또 하나의 사건, 김하영 씨 건 있죠. 그래서 그 연약한 여자로 댓글 공작을 관여했던 국정원 에이전트를 연약한 여자로 뒤바꿨던 이게 경찰청이 관여한 사건이잖아요. 그것도 12월 14일 날 발생한 건가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2012년 대선을 지금 돌아보면 공작 대선이었고 공작 대선. 지금 대선을 농단한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김무성 의원이 당시 김무성 의원이 선대 본부장이 이 부분을 선거 유세 때 활용을 했었죠. 그래서 그 관련된 출처가 어디냐, 이거를 국정원이 알려줬느냐에 관련된 이렇게 이야기들이 분분했었는데 당시에 또 김무성 의원은 본인이 이거를 어디서 받은 게 아니라 언론에서 돌고 있는 찌라시를 짜집기 한 거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정보 근원에 대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대는 거 아닌가라는 또 의혹까지도 사기도 했었던 사건입니다. 예, 지금 CG가 나오는데요. 2012년 12월 14일 부산 유세 연설 중 국민 여러분, 다음에 제가 드릴 말씀은 전 국민이 현재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가서 한 굴욕적 발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대한민국 최초로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바이 찌라시. 그렇죠? 찌라시의 내용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수습할 때 찌라시라고 그랬죠, 나중에. 근데 이제 저는 저거 발표할 때 좀 이렇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발표할 때 확신에 찬 모습을 하면 확실한 소스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2012년 대선은 지금 요약해서 한번 정리해 보자면 한 손에는 댓글, 한 손에는 NLL 색깔론, 이걸로 치루어진 공작 대선이었던 겁니다. 네, 지금 믿지는 않았죠? 저의 심정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김무성 의원이나 이런 분들, 그다음에 권영세 전 상황실장 주중대사 하셨죠. 이분들은 이제
당해야 될 조사를 당해야 하고 예. 그리고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정원 댓글 관련한 조사가 계속 진행될 때, 왜 NLL 관련해서는 예. 이게 뭔가가 안 나오지? 이렇게 혼자 생각했었어요. 근데 드디어 올 것이 왔고 밝힐 걸 밝혀야만 합니다. 조대진 변호사님. 일단 뭐 그 지난 대선 기자처럼 브리핑해 보세요. 네, 아니, 너무 무거운 책임감을 주셔서 다 아시다시피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데 뭐. 북방한계선 관련해서 그 당시에 이제 NLL 관련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상회담 할 때 예. NLL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라는 이 부분을 선거에 활용했다는 의혹. 김무성 대표가 뭘 보고 읽는데 그 읽는 게 너무 확신에 찬 모습으로 했다는 걸 봤을 때 뭔가 확실한 정보 소스원의 근거에서 저거를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걸로 보니까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죠? 이 관련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의심은 사고 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국정원 그 자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소스들이 흘러 들어간 정황들이 지금 밝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료가 나와서 이제 순차적으로 검찰한테 확인을 해보라라고 지금 전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왜 이 정도로 싱크로율이 이렇게 확실한 그 워딩이 나왔는지에 관련된 의문들, 자료들이 지금 국정원 내부 검사에서 지금 나왔다는 걸로 보이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찰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안타깝고 좀 소위 말하면 화가 나는 게 김무성 대표가 그 당시 그렇게 변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워딩이 비슷할 수 있는데 검찰이 무혐의 했다는 것 자체, 이 출처를 안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검찰이 수사를 한 거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게 1라운드인데 네. 그리고 상황 계속 진전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1라운드의 결과는 뭐였냐? 이게 일종의 색깔론이잖아요. 이 그렇죠. 색깔론이 불법적 색깔론이 통해서 예. 2012년 말에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게 됩니다. 그랬죠. 그리고 2라운드가 시작되는 건 2013년 6월인데요. 예. 이때 뜬금없이 국정원장이 NLL 대화록을 공개하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예, 누구였었죠, 국정원장이? 남재준 원장입니다. 남재준 원장은 참여정부 시절에 군 육군 참모 육군 참모총장으로 예. 당시 비리 사건으로 내사를 받다가 무혐의 오히려 그 내사를 하고 조사를 하던 최강욱 군 검찰이 오히려 옷을 벗는 그 이상한 사건이 있었죠. 예, 그것도 한번 좀 조사를 해봐야 돼요. 예, 어떻게 있었습니다. 됐었던 건지. 예, 그래서 그러면 왜 남재준 국정원장은 그때 NLL 대화록을 다시 끌고 나왔을까? 왜 끌고 나왔어요? 그때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국정원이 초미의 전국에 핵이 됐던 상황입니다. 아하.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보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예. NLL 사건은 뭐 국정원과 어디가 시나리오를 짠 거다. 새누리당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이게 막 논란이 붙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 이제 새정치연합이죠. 그때 예. 이제 문재인 의원께서 그러면 NLL 대화록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국가 그 기록원에 있는 기록을 보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되고요. 예. 국회에서 표결까지 해서 3분의 3분의 2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해서 예. NLL 대화록을 열어보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막상 기록원에 가보니까 이 대화록 원본이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그래서 이때 원본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도 예. 뒷얘기가 무성했습니다. 예. 김무성 의원하고 무성하게 연결된 거예요? 네. 그 말이 무성했는데 네. 그 이유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국정원과 검찰과 새누리당이 한 몸으로 움직인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국정원과 검찰과 새누리당. 여당이. 그때, 예, 여당, 정부 여당이 하나로 움직인다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당시 제가 이제 표결